조사 연구의 기본 요소에서 개념과 변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척도입니다. 관계의 강도는 예측의 정확한 정도를 말하며 측정 통계치입니다. 상관계수라고도 나타냅니다. 기호는 글래머로서 글래머는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글래머는 0.00 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할 때는 예측에 있어서 0%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와 비대칭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대칭적인 관계에서 A 변수가 변화를 하면 B 변수도 변화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상호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상호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A가 변하면 B도 변하고 B가 변화가 되면 A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호인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아성취감입니다. 장애인의 자아성취감이 높으면 재활 속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재활 속도가 빨라지면 장애인의 자아성취감 또한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대칭적인 관계입니다. 비대칭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A 변수가 변화를 하면 B 변수도 변화는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지만 어떻습니까? 폐암이 흡연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적인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3-12 그림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의 기능입니다. 모델은 이론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델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모델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조직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평가 기준은 유용성, 타당성, 단순성, 신축성, 일반성, 측정의 정교성, 내적 논리성 등입니다. 모델의 제약점이 있습니다. 현상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면 부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모든 변수를 모델에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델 자체의 형식적인 구조에 집착을 하여서 병폐를 노출하게 되고, 예를 들면 상징적 기호의 지나친 강조, 지나친 형식, 지나친 단순화, 엄격성 강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만으로 실제 현상을 파악하려고 고집해서는 병폐가 생기는데,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고 한정된 형태를 대표하므로 모델과 실제 현상이 불일치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탐색적인 조사입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가 새로운 것이거나 그 주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경우, 앞으로 진행할 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입니다. 개념을 규정하고 가설을 형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시가 됩니다. 종류로는 문헌조사, 경험자 조사, 특례 조사입니다. 문헌조사는 조사 대상이나 조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행하는 최초의 조사로서 관련 분야의 문헌을 조사합니다. 문헌조사는 문제를 규명하고 가설을 정립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는 2차 자료입니다. 경험자 조사는 조사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며, 문헌조사의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연구 초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특례 조사입니다.
조사 문제의 설정이 빈약하거나 기존의 조사 자료가 부족할 경우 사용되는 사례조사의 하나로서 본 조사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찾아내어 분석함으로써 현 현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특례 분석은 문제의 규명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사후적인 조사 방법으로 그 결과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조사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는 사회 현상의 모양이나 분포, 크기, 비율 등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술적인 조사는 발생 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지만 인과관계,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향을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조사는 탐색적인 조사와 달리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이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한 단순한 실태를 기술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조사로는 횡단적인 조사와 종단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간 강의를 하면서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개인톡으로 제가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횡단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 종단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적인 조사입니다. 설명적 조사란 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조사로서 어떻습니까? 전자를 진단하는 조사, 후자를 예측적 조사라고도 합니다. 특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조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왜? 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사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 횡단조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횡단적 조사는 서로 다른 연령, 인종, 종교,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광범위한 사람들의 표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을 하거나 이 특성에 따라서 집단을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점은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용도로는 탐색적인 조사, 기술적인 조사, 설명적 조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조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횡단적 조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조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단적인 조사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 등을 조사하는 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탐색적인 조사로 설명적인 조사의 용도로 쓰이게 되고 종류는 패널 조사, 경량 조사, 동년배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나 경량 조사나 동년배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조사입니까?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면접이나 관찰하는 조사를 패널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향 조사나 추세 조사는
동일한 주제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나 응답자는 매 조사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년배 조사, 동시 집단 조사, 동년배 집단 조사는 보다 좁고 구체적인 인구 집단의 변화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86 세대라든지 아니면 50년생이라든지 이렇게 그 동년배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횡단적 조사는 표본조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측정이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태적입니다. 일정 시점에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집단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함으로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종단적인 조사를 살펴보면 현장 조사입니다. 조사마다 새롭게 표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태적이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 대상자를 추적해서 조사해야 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 종단적인 조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어려운 경우 횡단적인 조사를 통해서 종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조사 방법입니다. 기초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며 응용조사는 특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을 하고 기업체, 정부, 병원,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조사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조사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초조사는 순수조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식 자체만을 순수하게 획득하려는 조사이며 동기는 조사자의 지적 호기심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성으로는 현장의 응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응용조사는 조사 결과를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응용하여 사용하려는 조사이며 동기는 조사 결과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성은 현장의 응용도가 높은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뜻이죠. 모집단 전체,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단의 일부만을 선출하여 조사 대상 전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이 너무 커서 거기서 표준조사를 10,000명 중에 100명만 정해서 그 100명을 표본으로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의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계량적이고 축소주의적이며 결과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형화된 측정과 척도를 사용하고 조사가 객관적으로 수행이 되고 가설검정, 사실학원, 추론을 지향합니다. 연역법을 사용하고 논리 실정주의입니다.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고 조사 대상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신뢰성 있는 경성 자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적 조사는 설문지 조사를 하여서 그 설문지를 통계를 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정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조사입니다. 확장주의적이면서 과정을 지향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자의 중거터를 사용하고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수행이 되며 탐색, 발견, 서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귀납법을 사용하고 있고 현상학적입니다.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조사 대상이 동태적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타당성 실질적 깊이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조사를 할 건데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를 한 사람의 얘기를 여러 사람의 얘기로 같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례조사, 사회조사, 사회 서베이 조사입니다. 사례조사는 특정 사례를 조사하여서 현상이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실전적인 목적과 이론을 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 이론 강화 또는 새로운 이론의 형성, 사회적인 현상의 요약 정리, 사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회조사에 응해보신 적이 있는지 개인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베이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며 주로 현지 답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서베이 조사라고 살펴보면 모집단을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설문지 같은 표준화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질문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현지 조사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거나 가설을 형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현지 조사라고 합니다. 실험 조사는 조사자가 외생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관찰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조사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조사와 거시조사가 있습니다. 미시조사는 분석 단위가 개인이거나 개별적인 개체인 조사를 미시조사라고 보았다면 거시조사는 사람들의 집합이나 큰 지역 등의 집합적인 조사를 거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설계의 의의입니다. 조사 설계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전략으로서 조사를 수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넓은 의미의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조사의 전체를 수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좁은 의미의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계획이자 청사진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린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조사 설계를 조사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답을 얻기 위한 기획의 전 과정으로 정의를 하였으며 계획,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 방안으로서 가설의 설정과 조작으로부터 자료의 최종적인 분석에 이르는 기본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구조, 관계된 변수를 조작하기 위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며 전략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베일리는 좁은 의미에서 조사 설계를 조사 문제와 가설이 설정된 후 가설상의 문제들을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과 가설을 검증할 집단을 결정하는 단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조사 설계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선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 설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코딩 및 자료를 분석하게 되고 다섯 번째,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림 3-13 베일리의 조사 과정 단계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설계. 조사 설계의 중요성으로서 조사 설계는 조사를 수행할 때 설계 도면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질서 있게 수행하도록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사 설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성을 이행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통일성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사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에 제한성이 있게 되고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있고 타협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조사 설계의 제한성에 대해서 제한성은 조사 문제에 대한 제한된 해답을 강구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본이 모집단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조사자가 어느 한 조사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완전하고 유일한 조사 설계를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사자의 이론적인 관점, 방법론, 정량, 조사 상황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조사 설계가 가능합니다. 타협성입니다. 조사 설계는 조사와 관련된 실제상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후 하나의 타협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조사 설계에 따른 조사 비용, 시간, 조사 능력,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후 실현 가능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융통성입니다. 설정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설정된 그대로 아무런 수정 없이 수행되는 조사의 청사진이라기보다 옳은 방향으로 조사해 가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가설을 개발하거나 조사 설계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설계의 목적입니다. 조사 설계의 근본 목적은 조사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답을 제공하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수 분산을 통제하거나 일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설계는 조사자가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능한 타당성 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또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리고 특정하게 고안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사의 특정 시점에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설 형태로 기술을 합니다. 조사 설계는 가설상의 조사 질문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는 변수 간의 관계가 적절히 검증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 조사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은 조사 설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관찰이나 분석의 방향을 암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 및 분석의 방향을 적절히 암시해 주는 것이며 예를 들면 조사 설계의 적절한 암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슨 변수가 조작되고 또 측정될 것인가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는 어떤 형태의 통계 분석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예를 들면 가설상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검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회귀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검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가능한 결론의 윤곽을 제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조사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한 결론의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조사 설계의 구성 요소는 주제, 문제, 가설 설정이 있으며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사 문제로도 특정화합니다. 특정화된 조사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로 발전을 하게 되고 조사 문제의 선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무엇인가, 분석 단위 등등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표본 수집, 모집단은 무엇인가, 표집 단위는 무엇인가,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표집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인가, 조사 방법의 선택입니다. 선정된 대상에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인 경우 관찰, 면접, 설문, 실험 등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측정과 척도입니다. 자료를 측정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어떠한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자료의 수준입니다. 탐색적인 수준인가, 기술적인 수준인가, 설명적인 수준인가, 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분석할 자료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가, 어떠한 통계 기법을 나타낼 것인가입니다. 조사 보고서 작성과 발표입니다. 보고서는 어떤 형식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보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사회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3강을 제가 전부 다 강의를 마쳤고 책에 113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131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칠 때는 오픈북을 하지 않고 그냥 연습 문제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